바닷가에 바로 붙어있는 토지가 1,800만원대에 나왔는데요. 마을길도 옆에 붙어있고 평수도 281평에 네모반 듯한 토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입찰하러 가게 된다면 차비만 날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원장입니다. 오늘은 토지 그리고 또 경매에 대해서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채널에 경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초보자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과 그리고 권리 분석 측면에서 어차피 입찰해봐야 차비만 날리게 되는 물건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마침 다음 주가 입찰 기일인 적당한 물건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닷가에 바로 붙어있는 토지인데 1,800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아주 저렴하죠? 도로에도 붙어있고 영구적인 바다뷰를 가지고 거기다가 네모반 듯한 토지까지, 또 평수는 280평으로 집을 짓기에는 딱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에게는 아주 매혹적인 물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물건은 절대로 초보자가 사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1992 전남 해남군 북평면에 위치한 농지인데요. 토지 면적이 281평, 그리고 현재 최저가가 1,800만원으로 신건입니다. 여기 위치를 한번 보면요. 남해고속도로에서 남측 해남군으로 내려오면 가장 아래쪽인 땅끝마을이 위치한 해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 목적물은 이 해남에서 완도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북측에는 북평면 사무소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랑 중학교도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근처에는 관광지인 해월루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뷰로 한번 보면 우리 목적물 주변에 작은 마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농지인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왼편에 위치한 게 우리 목적물이고,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배들도 있는 거 봐서 어촌 마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마을도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목적물은 현황상으로는 유유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토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바다가 잘 펼쳐져 있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토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적도인데요. 지적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땅의 등급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2층만 지을 수 있다, 아니면 이 땅은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어, 또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클릭을 하면 우리 목적물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렇게 좋은 등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독주택과 일종 근생 정도는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겁니다. 이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절대농지라고 불렸는데요. 절대로 농사만 지으라는 뜻이죠. 즉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농업인이 되어야 하고, 또 660제곱 이하의 아주 작은 농업인 주택만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사실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팔기가 쉽지 않아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면 쉽게 팔리지가 않죠. 즉 수요자가 없다는 건데요. 잘못하면 파는데 몇 년이 걸려도 안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할 토지가 바로 이 농업진흥구역의 토지인데요. 하지만 고수들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고수들은 농업진흥구역에 해제 기준이 있어서 주변이 개발되거나 해서 3헥타르 정도 짜투리 땅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해제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고수분들은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런 분들은 존재가 하죠. 하지만 이 일반인들에게는 농업진흥구역을 잘못 사게 되면 평생 물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투자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아래쪽 권리관계를 한번 보면요. 최선순위가 근저당으로 권리분석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최선순위 금액을 한번 볼까요? 7천만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강제경매 신청자는 이 최선순위 권리자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명의 경매가 중복으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상으로는 두 개가 뜬 거예요.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매 신청자가 이 최선순위 채권자는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자가 2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경매 신청권자는 받아갈 돈이 없네요. 2천만 원을 이 A씨가 받아가게 되고 나머지 이 B와 C는 받아갈 돈이 없는 거죠. 선순위부터 받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권자가 받아갈 돈이 없기 때문에 무익료로 인해서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러면 이 낙찰자는 7천만 원의 경매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 이상으로 낙찰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경매권은 취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민사집행법 제102조를 보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 1항, 2항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제1항을 보면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며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즉 쉽게 말하면 이 법원은 채권자에게 너 돈이 받을 게 없는데 어쩔 거야 라고 통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2항으로 넘어가면 압류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으로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채권자가 이 물건을 자기가 살 건지 말 건지를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제공하라는 거고, 만약에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경매 절차는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즉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 물건은 취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 물건을 입찰하러 만약에 해남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차비만 날리게 될 거거든요. 오늘은 농업진흥구역과 이 무익료로 인해서 취소되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이 물건을 입찰하러 해남까지 내려가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들도 경매 물건을 보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리고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